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기무사령부의 형태가 어떻게 될 것이냐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셨는데요. 개혁위가 세 가지 방안을 권고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세 가지 방안이 지금 현재 있는 그 기무사령부를 그대로 존속하면서 현재 이제 한 4,200명 정도의 병력이 있거든요. 네. 그것을 3분의 1 정도 줄여서 어 3분의 1이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네. 30% 줄여라. 네. 그래서 이제 3,000명 수준으로 감축을 해서 그 운영을 한다라는 음. 일안이 있고 네. 또 이안은 그 국방부 내 지금 국방부 정보본부라는 데 있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국방부 정보지원본부 이런 식으로 새로 따로 그 국방부 장관의 참모 조직으로 만들어서 국방부로 들어간다 하는 이안이 있고요. 음. 다만은 이제 방위사업청이나 병무청처럼 국방부의 외청으로 독립한다. 라는 게 그러면서 이제 민간인이 어떤 그 장을 맡는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네. 이것을 갖다가 이안, 이안, 삼안 순서를 주는 게 아니고 예. 병렬적으로 다 이제 같이 줘서 그냥 국방부 장관이 선택을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세 가지 방안 중에서 하나를 채택하도록 권고를 한 건데, 그러면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하는 게 대한민국 군에 유리하다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저는 이란이 제일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좀 그래서 뭐 슬림화된 사령부 형태를 유지하는 그렇습니다. 거. 예. 왜냐하면은 방첩 활동이나 또 그 방산비리 그 감시 뭐 이런 임무들을 주로 해야 되는데 예. 이제 그 민간인 사찰이라든지 지휘관 관리 음. 감독이라든지 이런 걸 뺀다면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이 있어야 돼요. 예. 특히나 그 예산 문제에 있어서 방첩 활동이라는 부분은 굉장히 은밀하게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네네. 그 예산이 다 공개가 되면 방첩 활동이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만약에 국방부 내에 있는 본부로 들어가면 다른 타 부서하고 형평성 뭐 이런 거 따지다 보면 음. 이런 방첩 활동이 될 수가 없죠. 네네. 두 번째는 이제 외청으로 분리가 되면 오히려 독립성이 더 강화되어서 또 다른 어떤 그 폐단을 양산할 수 있지 않을까. 음. 왜냐하면은 지금 방위사업청장이라든지 예. 병무청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국방부 장관의 통제력이 거의 뭐 미치지 않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오히려 또 그들만의 리그가 또다시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음. 있으니까 지금 있는 그 기무사에서 조금 슬림화된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이런 것들은 정말 기무사 갑질의 표본이다 할 수 있는 지휘관의 동향을 그 감독하고 음. 감시하고 하는 그런 것들 그리고 민간인들과 접촉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걸 네네. 이제 없애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첫 번째 안이 가장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 주셨고요. 세 가지 방안 중에서 어떤 거를 채택하든지 간에 일단 인력을 줄이는 거, 감축하는 거는 동일하죠. 네, 그렇습니다. 음, 기무사 요원 30% 이상을 감축 권고한다. 그러면 인원이 충분할까요? 이 부분도 좀 궁금하던데요. 그래서 저는 그 계획위원회가 너무나 신속하게 이 계획안을 공고를 해서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 네. 계획안을 공고한다고 어제 이제 보도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보도할 거다, 예. 보고할 거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할 수 있을까라고 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30% 감축하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우리 그 행안부에서 예. 공무원 한 명 한 명 증언을 할 때마다 굉장히 그 심사숙고해서 증언을 해요. 네. 공무원 한 명을 아주 그 힘겹게 음, 그 판단을 하는데 네. 뭐 4,200명 중에서 밑도 끝도 없이 그냥 30% 줄여라. 음, 이게 과연 그 합리적인가? 예를 들어서 뭐 지방에 나가 있는 육공부대들 뭐 이런 것들 없애니까 몇 명 사라지고 또 네. 일관 그 감시하는 인원들 사라지니까 몇 명 없애고 또 이런 부대는 이렇게 그 인원 이렇게 축소하니까 몇 명이 사라지고 이런 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검토를 한 후에 예를 들어서 3천 32명이 만약에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무원 32명 늘리는 게 아주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네. 또 하다 보면 2,889명이 필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예. 110명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 너무 좀 그 임무와 이런 음. 것들이 더해지 되고 그냥 어떤 그 도식적인 이런 그 계획안은 조금 너무 이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해봅니다. 음. 근데 지금 상태에서 인력 감축은 필요하긴 하지 않나라는 얘기는 많긴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무조건 해야죠. 예. 왜냐하면 임무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 네. 하지만 뭐 30% 이상 감축 권고한다라고는 너무 던져놓은 게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각 시도에 있는 이른바 육공부대를 전면 폐지해라라고 권고도 했습니다. 이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죠? 이제 육공부대라 그러면은 뭐 그 여기 보면 이분들은 막 사복 입고 다녀요. 예. 사복 입고 다니고 그 명함에도 보면 뭐 기무부대장 이런 게 아니고 무슨 공사, 무역회사 사장 뭐 이런 걸 이제 명함을 가지고 다닙니다. 어, 그 첫 번째 임무는 그 해당 시도에 있는 군부대에 나가 있는 기무부대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 해당 시도에 있는 기무부대를 총괄하는 지역사령관의 임무를 하고요. 네. 두 번째 임무는 뭐냐면 이제 민간인에 대한 어떤 그 사회 전반에 대한 동향 파악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의 대학교에서 최고 경영자 과정 뭐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런데 이제 등록을 해서 나갑니다. 음, 나가면은 그게 뭐 사업하는 분들이라든지 뭐 각계각층의 분들이 교양을 쌓으려고 이제 수강을 하는 분들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수업도 하고 또 뭐 그 같이 저녁도 먹고 또 뭐 술도 한잔 하면서 사회 돌아가는 분위기를 계속 이제 수집을 하는 거죠. 음, 그런데 그게 또 계시는 분들이 또 뭐 또 같은 원우다 같은 학우다 이래가지고 아주 좀 가감없이 또 이야기를 하는 또 부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면서 사회 동향을 파악하고 지금 뭐 정권에 대해서 또는 지방 정권에 대해서 또 동향을 분위기를 파악하고 하는 그런 임무들을 하는데 그게 어, 이제 깊어지다 보면 예. 민간인 사찰로 이어지죠. 그래서 음, 기무사령부에는 전국 각지 사회 동향이 이런 육공부대들로 인해서 다 올라옵니다. 아,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육공부대들 없애라. 왜? 군대가 왜 사회 분위기를 파악하냐. 음, 북한, 우리의 주적, 또는 잠재적 적국, 이런 예. 분위기를 파악을 해야지, 왜 네네. 사회 분위기를 파악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음, 사회 분위기를 파악하는 이것이 아주, 그, 고난이 깊었던 것이 과거 보안사령부 때, 네네. 그때 뭐 삼천 교육대 보내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보안사에서 다 결정했잖아요. 예. 그러다가 91년도에 이 보안사유 너무 권한이 세다 해가지고 기무사로 바꾸면서 민간인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를 이제 없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공부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 기무부대가 사회 전반에 걸쳐서 관여하는 그런 어떤 음. 그 모체가 된 겁니다. 어,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곳에서 또 이렇게 정보 수집을 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좀 닭살이 좀 돋으면서 그러네요. 우리 생활에 이렇게 깊숙이 좀 들어와 있었군요. 그렇죠. 네. 음, 이번 개혁안을 두고요, 해체 수준의 강도 높은 개혁안이다라고 평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아닌데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최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약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음, 처음에 이제 개혁안이 나오기 전에 개혁안이 30% 감축이라고 해서 한 3천 명 정도 수준 유지하는 그런 개혁안이 나왔잖아요. 예. 그 전에는 한 2,500명 정도 수준만 유지하는 것으로 분위기가 반해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500명이 더 살게 된 거죠. 예. 그런데 이 5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죠. 예, 엄청난 숫자죠. 공무원 음, 500명이 얼마나 큰 숫자입니까? 그럼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어쩌면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 그 약한 계획안이 아니냐 싶고 그러나 그 임무와 필요한 임무와 이제 남을 그 빼야 될 임무와 또 남아야 될 임무가 있잖아요. 네. 그것들을 아주 면밀하게 분석해서 나온 3천 명이라면 합리적이겠지만 그냥 뭐 한 30% 하자. 음, 처음에 한 40% 하려고 했던 거 한 30% 하자. 이 정도로 나온 3천 명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하다. 그렇게 음, 봅니다. 네. 그리고 또 이번에 권고 안에는 포함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야기가 오갔던 것 중에 하나가 기무사령관의 막대한 권한 중에 하나죠. 대통령 직보, 그러니까 직접 보고를 할 수 있는 권한, 이것도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안 해야 되죠. 예. 왜 안 해야 되냐면은 사실 뭐 그 우리 정치권에서 그 대통령하고 직접 그 독대를 할 수 있다라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발언권 또는 영향력은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죠. 장관이라 하더라도 사실 대통령하고 독대할 수 없거든요. 네. 그리고 각군, 육군 참모총장, 해군, 공군 참모총장들 음, 아마 임기 마칠 때까지 대통령하고 독대할 일은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네. 네, 있을 수가 없죠. 네. 그런데 별 세계인 기무사령관이 뭐 자주는 아니겠지만 수차례에 걸쳐서 대통령하고 독대를 한다. 음,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권력이 막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음, 계급은 계급에 맞게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독대 권한을 없애고 다만 대통령이 필요하면 당신 들어와라 해서 독대를 하면 되는 것이지 예. 정기적으로 또는 비정기적이지만 자주 대통령을 독대할 수 있는 그런 정기적인 통로를 만들어 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기무사령관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겁니다. 그랬었죠. 근데 지금 쭉 발표된 것들이 그야말로 권고잖아요. 이렇게 했으면 네. 좋겠다라는 거. 그러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다는 건가요? 안 될 수 있죠. 국방부에서 선택을 합니다. 이제 음. 국방부에서는 지금 기무사에서는 30% 감축해서 3,000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고 1, 2, 4만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중에서 이제 어느 하나를 선택을 하죠. 네. 뭐 선택을 하고 그러면은 국방부에서 보다 면밀하게 들어갑니다. 자, 육공부대들 없으니까 몇 명 사라지고 또 뭐 어떤 임무 제외하니까 또 몇 명 사라지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네네. 거기에서 보다 면밀하게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 하다 보면은 이제 사실 이 기무개혁위에서 장영달 위원장을 비롯해서 완전히 군인 출신이 아니잖아요. 네. 물론 그 기무 출신도 있고 비기무 출신도 있고 하지만 예. 그러나 면밀하게 검토를 하다 보면 이 임무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또 그런 임무가 있지 않겠어요. 네네. 그런 것도 살리고 뭐 이렇게 세부적인 조정은 들어가지만 큰 틀은 유지가 될 겁니다. 그럼 시간이 어느 정도가 걸릴까요? 이 요소들이 좀 반영이 되고 한다면요. 그것까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뭐 한 달 만에 끝나고 뭐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은 걸리지 않을까. 근데 지금 요즘에요, 송영무 국방부 장관 경질설이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국방부 장관이 교체가 된다면 이게 또 시간도 더 걸릴 것 같고 군개혁에 문제는 없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던데요. 군계획 문제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송영무 장관이 사실 군에 대한 리더십에 사실 뭐 그 민병삼 100 기무부대장의 어떤 그거로 인해서 사실 국회에서 뭐 사실 결전이 오갔지 않습니까? 네네. 대령이 장관에게 그걸 뭐 하극상이라고 평해야 될지 그 민병삼 대령 입장에서는 물어보니까 사실대로 대답한 건데 그걸 예. 하극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건 또 뭐 또 그 사람 입장에서 안 맞을 수도 있죠. 그렇죠. 예. 네네. 그래서 거짓말을 누가 했냐에 따라서 그게 하극상이냐 아니면 뭐 밝혀지는 거니까 그죠? 네네. 네. 그래서 일단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건 맞아요. 네네. 그런 리더십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사람이 과연 이 개혁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그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군인 출신이든 민간인 출신이든 누구든지 장관에 임명이 되어서 대통령이 힘만 실어주면 지금 이미 국방개혁안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국방개혁안을 나오는 데까지 힘든 것이지 다 나와 있고 그 개혁안을 도출하는 데까지 뭐 육군 참모총장하고 뭐 설득을 하고 육군에서 가장 많은 살을 도려내야 되니까 네. 육군 예비역 장군들도 설득하고 이런 작업들을 다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미 사실은 정치 자금은 대부분 끝났어요. 이제 네. 집행만 하면 됩니다. 그 집행은 새로운 장관이 만약에 들어온다면 그 새로운 장관에게 대통령이 힘만 실어주면 충분히 가능하다. 그래서 국방개혁을 완수해야 되기 때문에 송영무 장관이 있어야 된다. 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고 네. 그냥 그 대통령과 국민들이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은 도저히 이제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아주 뭐 냉정하게 평가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네. 네, 오늘 기무사 개혁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주국방 네트워크 신인균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